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보관 문화궁전은 2층으로 된 객석에 장엄함과 전통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천장 조명은 큰 꽃처럼 보였다. 단상에는 호프로프 총장을 비롯해 부총장과 각 학부장, 소련 대문연, 관계자 등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총장 옆자리에 앉은 신이치는 총장이 소개하자 한번 일어나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앉았다. 강연 주제는 동서 문화교류의 새로운 길이다. 신이치의 늠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9월 금초의 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래 8개월, 잊을 수 없는 절친한 벗과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느낌으로 이 대지를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기탄 없이 솔직하게 나누는 의견은 얼마나 오래 교류했느냐와는 상관없이 체제의 벽도 넘어 오랜 친구의 정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교 스토리자크 주임 강사가 시니치의 말을 러시아어로 통역했다. 아내 미네코는 단상에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니치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학에서는 처음 하는 강연이다. 게다가 원고는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주장하는 정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것이 유물 사관에 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소련에서 과연 받아들여질지 걱정이었다. 그러나 시니치는 굳게 믿었다. 모두 똑같은 인간이다. 소련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구하며 체제, 민족, 국경을 뛰어넘은 교류로 인류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다면 분명 내 주장에 공명할 것이다. 시니치의 말에 점점 열기가 더해졌다.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대지에도 봄이 찾아오면 어린 풀이 싹을 틔우듯 인종을 강요당한 긴 압제를 견뎌내고 인간 해방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연 민중의 불굴의 의지와 힘이 바로 러시아의 풍토가 키운 긍지 드높은 특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네체는 이러한 국민성이 소련의 독자적인 민중 문화를 꽃피웠다고 하며 그 상징적인 사례로 러시아 문학을 언급했다. 고리키와 푸시킨, 톨스토이 등을 들며 러시아 문학의 특징은 모든 민중의 행복, 해방, 평화라는 이상의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민중이라는 토양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인간성을 깊이 파헤친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러시아 문화는 인류의 문화 교류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서 문화 교류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일찍이 동서 교류의 다리로 불린 실크로드를 언급하며 그 존재가 세계 모든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유라시아 대륙의 문화가 실크로드를 거쳐 멀리 일본에까지 전파된 사실을 소개하고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럼 문화가 이처럼 폭넓게 전파되고 교류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이치는 강연이라도 이야기를 일방통행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신이치는 몇천 명 앞에서 말할 때도 늘 대화를 염두에 두었다. 모두에게 말을 걸어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해야 공감과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모두 한순간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 되었을 때 신이치는 다시 말했다. 당연히 교역, 원정에 따른 교류가 문화교류의 실마리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가 지닌 성격이 교류를 촉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화의 특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독자적인 문화론을 전개했다. 본래 문화의 골수는 인간 생명이 약동하는 가장 보편적인 숨결입니다. 그러므로 드높이 울려 퍼지는 인간 환희의 선율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속에 놓인 현을 튕겨 공명음을 연주하듯 문화는 인간 본래의 행위로서 갖가지 차이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이 인간과 인간의 공명에 문화교류의 원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성의 공명을 기조로 하는 문화의 성격은 조화이며 무력과는 정확히 대극을 이룹니다. 신해체는 여기서 무력과 문화를 대비하며 그 특질을 논했다. 군사, 무력이 외적인 억압으로 인간을 위협해 지배하려는데 비해 문화는
내면에서 인간 자신을 개화, 해방시킵니다. 또 무력은 군사적, 경제적인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힘의 논리로 일갈하지만 문화 교류는 섭취하여 받아들이는 쪽의 주체적인 자세가 전제가 됩니다. 더구나 무력의 바탕에는 파괴가 있지만 문화의 저면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화는 조화성, 주체성, 창조성을 골격으로 한 강인한 인간 생명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화가 바로 무력, 권력에 대항하는 인간 해방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치의 문화론을 듣는 참가자의 눈이 생생하게 빛났다. 이어서 시니치는 8세기 무렵 유럽과 극동 지역을 잇는 바닷길을 열리면서 차츰 실크로드가 쇠퇴해진 경위를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현대로 옮겨 지금은 교통망, 통신망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물물 교환과 정보 교환은 있지만 인간과 인간, 특히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사라져가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연은 드디어 근본 주제로 들어갔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만난 세계의 뜻있는 지성인, 지도자는 동서 문화 교류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그 소리는 세계의 조류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민족, 체제,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민중이라는 저류에서부터 교류하는, 즉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는 정신의 실크로드가 지금만큼 요청되는 시대는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것은 민중이 서로 자연스럽게 뜻이 무르익어 교류해야만 그 문화 교류가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반목을 이해로 바꿔 이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쫓아내고 진실로 영원히 이어갈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중 사이의 연대를 빼고 단순히 정부끼리 맺은 협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무력 충돌의 비극으로 역전하는 역사를 우리 인류는 자주 경험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이치는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자라온 민족적 적의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민족적 적의는 정체가 없는 환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이치는 그 예로 서로가 적이라고 철저히 교육받은 그리스인과 터키인이 키프로스에서 나눈 교류의 일화를 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참으로 없애기 어려운 대립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해도 현대에 사는 민중이 과거의 증오를 대신 짊어질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에게 인간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평화를 함께 소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하는 박수가 크게 일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얼매일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도 인간이라는 차원의 빛을 비추면 거기에는 무력 항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이 반드시 떠오른다.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결코 인간과 인간을 대립시키고 선동할 권리는 없다. 바로 이것이 야마모토 시니치가 가진 확신이고 신념이었다. 시니치는 여기서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의 교류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 일컫는 북반구, 여러 나라와 개발 도상에 있는 남반구, 여러 나라의 관계, 즉 남북 간 교류도 언급했다. 시니치는 선진국 북반구, 개발도상국 남반구라는 부분은 경제 발전에 따른 것일 뿐 그것이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음악, 문학, 예술, 종교, 전통, 생활 양식, 심리적 성향 등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면 평가의 양상은 한없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별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네치는 경제지상주의에 빠진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이 바로 풍요로운 마음을 빼앗아 인간을 빈곤하게 하고 편파적이며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시인이나 철학자들은 돈이 인간에게 하인도 되고 주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의 사명은 경제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부활시키는 일이다. 나아가 신이치는 문화 교류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맺고 그 심금의 공감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상호성, 대등성으로 일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생겨 동서 그리고 남북을 끌어안는 정신의 실크로드로서 세계를 종횡으로 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이치는 소련이 바로 동서, 남북에 걸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특질을 들었다. 1. 소련은 러시아 문화만이 지닌 인간을 파악하는 깊이와 보편성이 있으며 더불어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어 동서 문화의 거대한 접점이다. 2. 다양한 경제 발전의 척도를 나타내는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 체제는 남북 문화 교류의 귀중한 선례가 된다. 3. 120개가 넘는 다종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소련은 문화교류의 위대한 도가니로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훌륭히 조화시키며 독자성도 지향한다. 그리고 그는 간곡히 부탁하듯 말했다. 소련은 분명 아시아의 마음도 유럽의 마음도 그리고 북의 마음도 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련이 동서 문화 교류 그리고 남북 문화 교류에 기여해야 할 임무가 많다고 굳게 믿습니다. 장내를 뒤흔드는 박수가 크게 울려 퍼졌다. 찬동과 공감의 박수다. 신일치는 끝으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우리 창가학회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민중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류를 위해 평생 앞장서서 성의를 다해 전 세계를 누비겠습니다. 그러한 인간 교류의 무대에서 언젠가 다시 여러분과 만날 날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감쌌다. 박수는 그칠 줄 몰랐다. 신이치 옆자리에 앉은 호프로프 총장이 일어나 외치듯 고마움을 표했다. 야마모토 박사님, 훌륭한 역사적인 강연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중이 환성을 올리며 일어섰다. 볼에 홍조를 띠고 잇따라 일어서서 성대한 박수로 신이치를 배웅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강연은 1시간 반에 달했다. 통역을 한 스토리자크 주임 강사가 퇴장하는 신이치 곁으로 달려왔다. 야마모토 선생님, 축하합니다. 최고의 강연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훌륭한 통역 감사합니다. 스토리자크 선생님 덕분에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스토리자크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신이치의 손을 잡았다. 그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후예들은 이야기지만 스토리자크는 전날 밤을 새우며 철저히 강연 원고를 번역했다. 그리고 만일 그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도중에 통역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가장 우수한 제자 한 명을 뒤에 대기시켜 놓았다. 신이치는 이 사실을 알고 스토리자크의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에 깊이 감동해 가슴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강한 우정과 연대감이 싹텄다. 성실한 친구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에우리피데스가 말한 진리이다.